이전 시간에 계속 이어서 넙스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시간에는 이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만든 커브 모양으로부터 바로 서피스에 있는 익스트루드 또는 리볼브 기능을 사용해서 특정 방향으로 면을 연장을 시키거나 회전을 시켜서 하나의 두께 없는 서피스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리볼브 기능을 좀 더 다뤄보는 차원에서 다음같이 커브를 하나 생성을 해보죠. 네, 프론트 뷰로 이동을 해서 바로 Create Curve Tool, 이번에는 EP 커브 툴을 사용해서 커브를 생성을 해보죠. 커브 툴 메뉴에 있는 이 점선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별도의 메뉴로 따로 떼어지게 됩니다. EP 커브 툴 옵션을 열어서 보게 되면 역시 CV 커브 툴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 디그리 수치를 통해서 포인트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개수를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큐비로 되어 있는 상태죠. 클릭하게 되면은 X 모양의 포인트가 보이죠. 그 다음 포인트를 클릭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바로 헐 구조가 보이지 않고 다이렉트로 커브가 생성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이것이 EP 커브 툴입니다. 그러니까 EP 커브 툴은 바로 커브를 지나가는 바로 다이렉트, 바로 커브 위에 존재하는 포인트로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로 커브가 생성이 되죠. CV 커브 툴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바로 헐 구조가 먼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커브가 생성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결과만 놓고 보면은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차이점이 CV 커브 툴은 바로 이 헐이라고 불리는 구조가 먼저 생성이 된 다음에 그 헐을 지나는 컨트롤 버텍스가 가지고 있는 위치, 그 곡률에 따라서 이 커브의 모양이 결정이 되고, EP 커브 툴은 바로 커브 위를 지나가는 바로 다이렉트 위에 존재하는 에디트 포인트라고 불리는 그 구조에 의해서 커브의 모양이 결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커브를 생성을 하시든 간에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의도에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EP 커브 툴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똑같이 EP 커브 툴로 이렇게 커브를 생성했다 해도 여전히 컨트롤 버텍스 개념으로 그 커브가 가지고 있는 곡률을 바꿀 수 있는 건 똑같은 개념입니다. 역시 헐 구조도 그대로 갖고 있죠. 네. 클릭하게 되면은 모든 컨트롤 버텍스가 동시에 다 선택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컨트롤 버텍스 말고 바로 에이트 포인트가 있죠. 바로 에이트 포인트로 컴포넌트 타입을 바꾸게 되면 바로 커브 위를 다이렉트로 지나가는 EP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EP 포인트는 아까 제가 EP 커브 툴을 사용해서 클릭을 했던 그 정확한 지점에 생성이 되어 있는 포인트입니다. 역시 이 포인트의 위치를 바꿔서 커브의 모양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EP 커브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한번 생성을 해보죠. 일단은 3큐빅이 아닌 1 리니어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곡선이 아닌 직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X키를 누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바로 그리드 스냅이 활성화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X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 그래서 글로벌 좌표 센터 포인트 위치로 한번 클릭. 그럼 그 위치에 스냅핑이 돼서 포인트가 생성이 되겠죠. 계속해서 그리드 스냅을 사용할 거라고 그러면은 그냥 그리드 스냅 기능을 켜놓은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지금 보게 되면 그 그리드 스냅 모양을 따라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컴플리트 툴. 그러면 어떤 단면 커브, 보통 그런 단면 커브를 넙스 모델링 쪽에서는 프로파일 커브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단면 커브를 베이스로 해서
리볼브 기능을 사용해서 회전을 시켜보죠. 커브를 선택해서 서피스, 리볼브, 회전이 되는 축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X축으로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제 바로 이 X축에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센터로 중심으로 해서 회전이 되겠죠. 피벗 포인트는 오브젝트, 바로 지금 이 커브가 가지고 있는 피벗 포인트를 그대로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회전은 0도에서 360도 회전을 시키고, 세그먼트는 8, 넙스 타입, 어플라이.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마치 이제 그 어떤 안테나 같은 그런 모양과 좀 유사하게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죠. 다시 언두, Z키. 이번에는 Z축으로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 어플라이. 이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면이 약간 좀 이상하게 지금 깜빡거리면서 깨진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지금 보게 되면 이 커브가 가지고 있는 구조에서 봤을 때 면이 2중, 3중으로 겹쳐져서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지금 이렇게 면이 부분적으로 시커멓게 깨진 것처럼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상태로 면을 만들어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어느 때는 이제 좀 정상적으로 보였다가 어느 때는 면이 심하게 깨진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사실 잘못 만든 거란 얘기죠. 이런 상태의 뜻은. 다시 언두. 저의 의도는 X나 Z축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라 Y축이었기 때문에 Y로 해서 apply.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컵 모양과 굉장히 이제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죠. 네. 손쉽게 컵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 이 결과물에 대해서 리볼브 컨스트럭션 히스토리가 붙어 있는 상태니까 최초 제가 상상했던 이 커브의 모양이 이제 그대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위치를 바꾼다든가 또는 컨트롤 벌텍스 단위로 어떤 형태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다시 4번 키 그 모양 그대로 커브의 모양이 바뀌겠죠. 지금 이제 그리드 스냅이 켜져 있는데 기능을 이제 끈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모양대로 이렇게 오브젝트의 모양이 수정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번 키 알 수 있죠. 저는 지금 이것을 직선 형태로 만들어냈는데 다시 리볼브 서피스 오브젝트는 그냥 삭제를 해버리고 이 커브 형태를 제가 보게 되면 직선으로 되어 있는 처음에 직선으로 만든 상태를 곡선으로 바꿔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바로 이 커브 메뉴에 보면 리빌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커브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물리적인 어떤 그런 속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옵션을 열어서 레서 세팅, 바로 이제 이 좀 복잡해 보이는 옵션 중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디글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를 사용하게 되면 바로 이제 직선적인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2 이상 사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곡선 형태가 나오게 되고 숫자를 높은 걸 쓰면 쓸수록 더 많은 곡률 데이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드러운 면 상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메모리를 사용하거나 CPU 연산을 좀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이제 직선 커브를 곡선으로 바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3큐빅으로 해놓겠습니다. 나머지 옵션은 그냥 일단 디폴트로 해놓겠습니다. apply. 그럼 이제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죠? 직선이 곡선 형태로 바뀌어 있죠.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왜곡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로 바뀌고 있죠. undo. 지금 이 직선 상태에서 만든 그 모양을 그래도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바로 위에 있는 number of span 개수로 바꿔줍니다. 이전에도 얘기한 대로 이 span이라는 의미는 바로 컨트롤 벌텍스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 있는 이 길이를 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길이가 지금 보게 되면 4라는 제한적인 숫자 안으로 바뀐다는 뜻이죠. 리빌드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커브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스팬 개수로 확인을 해보죠. 커브를 선택해서 컨트롤 A, 쉐입 노드 쪽에 있는 넙스 커브 히스토리 쪽을 보게 되면 스팬의 개수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디글은 1로 되어 있죠. 그 얘기는 이 커브가 가지고 있는 디글이
개수가 1, 즉 직선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스팬의 개수는 11개. 민맥스 밸류는 이제 바로 이 커브가 가지고 있는 길이에 대한 좌표값이 있는데 그 좌표값이 0에서 11까지로 만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이제 이 커브가 가지고 있는 이 좌표값은 바로 이제 스타트 포인트 있죠. 이 사각형 포인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0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쭉 그 좌표값이 매겨지면서 마지막에 맥스 값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0에서 11까지 좌표값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아무튼 이제 이 직선 커브는 11개의 스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곡선으로 바꿀 때 이 형태가 어느 정도 이제 보존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넘버 오브 스팬 개수를 11개 이상은 넣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11개로 입력해 놓고 3큐빅으로 해서 apply.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이제는 이전보다는 좀 더 왜곡이 덜한 상태로 만들어졌죠. 다시 undo. 이번에는 20 apply.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개수를 이제 많이 지정할수록 좀 더 그 직선 커브에 가까운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 12 정도만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곡선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버텍스의 이제 모양을 이제 좀 수정을 해서 형태를 다듬을 수가 있게 되겠죠. 때에 따라서 이제 이 중간에 새로운 컨트롤 버텍스를 삽입하는 인서트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해당 커브에서 바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커브 포인트라는 마킹 메뉴가 있죠.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삽입될 새로운 컨트롤 버텍스가 삽입될 기준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그 컨트롤 버텍스와 함께 8 포인트가 같이 삽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상에서 선택을 해서 그러면 지금 이제 노란색 포인트가 하나 보이죠? 아직 추가가 된 게 아니라 추가가 될 지점만 선택이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커브 바로 insert not이라고 불리는 이 기능이 있죠?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확인을 해보면 컨트롤 버텍스가 이제 추가가 되어 있고 8 포인트로 확인해 보면은 그 위치에 추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커브 포인트 insert not 그러면은 역시 그에 따라서 컨트롤 버텍스 또는 8 포인트가 또 그 위치에 추가되어 있죠. 3번 키를 눌러서 커브로 좀 더 부드럽게 곡선을 만들어주죠. 역시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어쨌거나 모양을 조금씩 더 다듬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 상태의 모양을 가지고서 그대로 서피스, 리볼브, Y축, 0에서 360도, 넙스, 세그먼트, 팔, 어플라이 그러면서 그 곡선 상태를 갖고 있는 그 모양의 어떤 컵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컨스트럭션 히스토리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니까 이 커브가 가지고 있는 컨트롤 버텍스의 어떤 그런 위치,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좀 더 다듬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모양을 이렇게 다듬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공유를 갖고 있는 그런 형태로 오브젝트가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역시 지금 이 오브젝트는 넙스 형태로서 완전히 이제 닫혀 있는 구조가 아니라 보게 되면 저기 전체 그 아이스팜 두께 중에서 이제 두꺼운 부분이 보이죠? 바로 이 부분이 면이 잘려져 있는 바로 커팅 라인을 뜻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커브를 베이스로 해서 회전을 시켜서 면을 생성하는 방식, 즉 리볼브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 이런 컵뿐만 아니라 뭐 와인잔 같은 그런 형태, 병, 뭐 이런 회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물체를 만들어낼 때 바로 이 리볼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삭제를 해버리고 이번에는 시빅 컵들을 사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보죠. 그리드 스냅핑에서 글로벌 좌표 00 위치에서 스타트 포인트를 찍어 놓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정밀한 형태로 커브를 모양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그리드 스냅핑을 사용해서 이 부분에서 클릭. 기본적으로 이제 이 리볼브를 해야 되는 그런 커브는 지금 보게 되면 제가 보게 되면 이 Y축 라인을 봤을 때 이 부분과 이 사이가 지금 닫혀 있지 않는 그런 상태로 만들었죠. 만약에 이제 이 커브를 이렇게 완전히 이어서 닫혀 있는 형태로 생성을 해서 리볼브를 해버리게 되면 결국 그 닫혀 있는 구조 상태로 리볼브가 되기 때문에 이쪽 라인 부분이 면이 꼬이게 됩니다. 그 점을 이제 주의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아무튼 이제 뭐 이 상태를 가져와서 똑같이 그 리볼브 Y축 0에서 360도 이번에는 세그먼트를 16 넙스 타입 어플라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와인잔과 유사한 형태가 되죠. 좀 다소 이제 그 두께가 좀 둔탁해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커브로 사용해서 4번 키 컨트롤 벌텍스 포인트 라인을 조금씩 조정을 해서 모양을 조금씩 다듬으면 좀 되겠죠. 키보드 상에 보면 이제 그 좌우 화살키가 있죠. 어떤 컨트롤 버텍스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 화살키를 누르게 되면 선택이 이동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손쉽게 작업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모양을 다듬었더니 이전보다는 좀 더 설득력 있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역시 이제 이 넙스 서피스도 보면 와이어프레임으로 체크를 해서 보게 되면 이제 굵은색 라인이 보이죠? 역시 이 부분이 절단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로프트 기능을 사용해서 모양이 다른 이제 두 개의 커브를 사용해서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브젝트 구조는 다 삭제를 해버리고 다음과 같이 바로 create nubs primitive circle 커브로 생성을 한 다음에 이 서클 커브가 가지고 있는 레디어스를 한 8 정도 증가시켜 놓고 지금 이제 그 컨트롤 벌텍스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지금 개수를 갖고 있죠. 이 개수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는 바로 make nubs circle이 가지고 있는 이 섹션의 개수를 늘리게 되면 그에 따라서 포인트의 개수가 많아지는 걸 알 수 있죠. 한 14개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커브를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D 카피를 해서 위쪽으로 증가시키고 위에서 봤을 때 컨트롤 벌텍스가 가지고 있는 그 모양을 다음같이 하나씩 건너뛰면서 선택을 해줍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나씩 건너뛰어서 선택을 해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다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바깥쪽에서 마키 툴로 클릭 드래그를 해서 반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스케일 툴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게 되겠죠. 아래쪽에 있는 이제 서클 커브의 그 스케일은 좀 더 레디어스 값을 좀 더 증가시켜서 만들어주죠. 이렇게 지금같이 이제 그 모양이 다른 근본적으로 이제 이
서클 커브로부터 파생이 되긴 했는데 일단 모양이 다르죠. 하지만 두 커브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섹션 값은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두 커브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컨트롤 버텍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개수는 일치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두 개의 커브를 선택을 해서 바로 서피스 로프트라고 불리는 방식이 있죠. 이 로프트는 모양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커브를 연장을 시켜서 서피스를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옵션으로 이동해서 레서 세팅 해놓은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제 서피스 디그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리니어 형태면 이제 그 직선적인 형태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큐빅은 3 이상의 의미로 이제 곡선적인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섹션 스팬 개수를 한 6 정도 지정해 놓고 아웃풋 지오메트리 타입을 넙스에서 apply.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바로 모양이 나오게 되죠. 네. 다시 언두. 네. 이번에는 이 커브를 위쪽으로 배치를 해주고 이 커브는 Y축으로 제로 위치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브 순으로 선택을 해서 8, apply.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흡사 보면은 약간 소주 짜는 거와 약간 좀 유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다시 언두. 이 커브를 복사를 해줍니다. 컨트롤 D. 이 위치로 내려주죠. 다시 순서대로 선택을 해서 apply. 그러면 이제 그 커브 모양을 따라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 중간에 있는 이 커브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그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스케일을 툴을 사용해서 스케일을 바꾸게 되면 역시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형태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좀 더 소주잔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을 보여주겠습니다. 면은 지우고 이 커브를 또 컨트롤 D 복사를 해서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스케일을 눌러놓고 역시 순서대로 선택을 해줍니다. 만약에 순서대로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제 그 중간의 면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뒤집혀서 꼬여있는 그런 결과로 나오게 되죠. 로프트로 할 때는 이 커브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 흐름, 그 순서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안정적인 제대로 된 면 형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프트 컨스트럭션 히스토리가 있죠. 섹션 스팬 개수를 좀 더 낮추게 되면 더 적은 면수를 가지게 되겠죠. 바로 이제 이 와이어프레임 형태를 아이소팜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소팜 형태가 점점 조밀해지거나 듬성듬성해지게 되겠죠. 저는 뭐 한 2 정도만 해놓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죠. 때에 따라서 이제 이 상태를 이제 닫혀 있는 형태로 만들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바로 그 서피스 메뉴에 보면 플래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단순히 뚫려 있는 구조를 닫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로 이 서피스 오브젝트로부터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이제 나타나는 마킹 메뉴 타입에 보면 아이소팜이라는 마킹 메뉴 타입이 있죠.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서피스가 가지고 있는 아이소팜의 특정 흐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제 붉은색 라인이 나타나죠. 이 상태에서 맨 마지막 아래쪽에 있는 그 라인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밝은 노란색으로 선택이 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서피스 플래너. 그럼 이제 단순히 이제 그 면을 단일 면 구조 형태로 이렇게 해서 채워주게 되죠. 네, 뭐 그렇게 모양이 예쁘지는 않지만은 어쨌거나 이렇게 채워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라면은 이런 방식으로 채우지 않고 다시 언두 바로
네, 이 아래쪽에 이제 사용된 커버가 있겠죠. 그 커브를 찾아보면은 바로 NURBS Circle Curve 2입니다. 이 커브를 Ctrl D 하나 복제를 한 다음에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스케일을 작게 생성을 하고 아래쪽으로 살짝 또는 뭐 위쪽으로 살짝 이동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이제 이 두 개의 커브를 동시에 선택을 해서 역시 서피스 이 로프트 기능을 통해서 섹션 스팬은 2, apply 그러면 이제 바로 그 부분의 면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커브 위치를 아래로 내리게 되면 그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면이 아래쪽으로 연장이 되겠죠. 지금 이제 그 커브가 가지고 있는 흐름상 봤을 때 면 방향이 반대쪽으로 뒤집어지고 있죠. 언두를 해서 커브의 선택 순서를 반대로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면 방향을 가지게 되죠. 커브를 아래쪽으로 내리면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까 했던 대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커브가 있으니까 이 커브 모양으로부터 역시 플래너 기능을 통해서 닫아 놓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주잔과 굉장히 좀 유사한 형태가 그냥 만들어지긴 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만든 이 방식으로 두께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만들어내기가 무척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쪽에 별도의 커브를 하나 생성을 해서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프론트 뷰로 이동을 해서 바로 이제 뭐 이렇게 CV 커브 툴을 사용해서 옵션은 3큐빅 바로 그리드 스냅핑 상태에서 이 위치에서 이런 식으로 커브를 안쪽 커브를 따로 생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커브를 만들어줍니다. 이 커브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끝점 있죠? 끝점 포인트만 선택을 해서 바로 프론트 뷰상 봤을 때 정확하게 이제 이 서피스가 만들어지는 끝점으로 스냅핑을 딱 걸어서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커브 스냅핑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바로 C키를 누르고 있으면은 바로 커브 스냅핑이 동작하게 되는데 C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어떤 특정 면을 가리켜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제 스냅핑이 딱 걸려서 그 위치 안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주의할 점은 이제 이 커브가 완전히 Z축으로 봤을 때 일직선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틀어지게 되면은 뭐 이렇게 이제 틀어져 있으면은 리보브를 했을 때 제대로 된 모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직선에 놓여 있어야겠죠. 때에 따라서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부분적으로 일직선이 아닌 그런 포인트를 다 선택을 해서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지금 이제 Z축 방향으로 스케일링 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Z축 스케일만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커브를 일직선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면은 언두를 해서 모든 커브가 가지고 있는 Z축의 위치를 바로 CV 클릭하게 되면 이제 좌표값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나타나게 되죠. X, Y, Z. Z 부분을 클릭해서 0 위치상 0 위치로 정리를 시키면 되기 때문에 0을 입력하고 숫자 키패드에서 0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은 한꺼번에 정렬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커브를 가지고서 바로 리볼브 기능을 통해서 리볼브를 하게 되면 뭐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지금 이 커브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방향성 때문에 면이 지금 뒤집혀 있는데, 커브를 다시 선택해서 커브 리버스 트랙션 그러면은 네, 이렇게 온전한 면 방향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는 그 서피스의 구조를 와이어프레임 기능 끈 상태에서 봤을 때 보게 되면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양의 그 커브를 또 사용했고, 각각의 면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들어진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이 서피스만 선택을 해서 컨트롤 Z 해서 그룹핑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묶음 단위로 이동을 하거나 회전을 하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커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은 선택해서 삭제를 하거나 컨트롤 G를 해놓고 별도로 묶어 놓은 다음에 H키를 눌러서 숨겨 놓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형태로 만들어내긴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그 넙스 서피스 자체가 이렇게 면이 분할되는 쪼개지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밖에 없고, 각각의 면 구조를 완벽하게 접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피스 메뉴에 보면 이제 그 어태치 같은 기능을 사용해서 면과 면끼리 접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제한된 방향 안에서만 접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모든 방향이 돼서 완전히 닫혀있는 형태로 접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상태를 가지고서 어떤 렌더링 작업에 사용을 하거나 애니메이션 작업에 사용한다고 가정 하게 되면 이렇게 면이 분할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구조를 그대로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대신에 이제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룹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분할되어 있는 면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이동을 하거나 회전을 하거나 크기를 바꿔서 애니메이션 작업에 이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실 이제 이 같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좀 번거롭고 복잡해 보이는 이런 넙스 방식 모델링 대신에 폴리곤 방식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이런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보다 더 쉽고 더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고, 또 근본적으로 완전히 접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작업 측면에서 훨씬 더 폴리곤 방식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뭐 여기서 그런 이제 유불리를 떠나서 개념적으로 어떻게 작업이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작업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넙스 모델링에 대한 마지막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